네, 금요일 단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기분 좋게 마감이 될 예정인데요. 시장 이야기와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MTNW 단야 선생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현재 이제 마감 예상 지수를 살펴보면은 코스피가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면서 3,152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코스닥도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0.1%대 하락하면서 987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속빈 강정이고요. 오늘 지수만 좋았지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상실감하고 박탈감이 굉장히 커요. 오늘 지수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고 네. 코스닥 역시도 하락 종목이 2배인데 결국에 소문난 집 잔치 먹을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은 뭐냐면 99년 말하고요. 2007년도 시장하고 2017년도 시장에서 나왔던 니프티, 피프티라는 그런 시장 성격과 같거든요. 막 바위돌이 날아다니는데 그 무거운 바위돌이 날아다니는데 가벼운 가랑잎이 가라앉는 철저히 개인 투자자들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니프티, 피프티 시장이 나왔을 때는 지수의 상승이 어느 정도 임박한 시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실적이 호전될 것 같은 중소형주라든가 업종 대표주들 싸게 모을 시점입니다. 기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외국인들 지금 1조 6천억 현물 매수 지수를 이렇게 당겨놨는데 결국에 신고가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주구장창 매도하면서 일단 시장에 개입할 수가 없고 결국에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 개인들 3위일체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 지수는 상승할 수 있지만 과연 누가 더 비싸게 사줄 주체가 있는가라는 문제에서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차곡차곡 실적주들 모으셔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쪽으로 좀 편차가 갈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뉴스를 확인해봐도 10개 중에 한 3개 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속상하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그나저나 그래도 수익률 자랑은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알려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장기 투자로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저는 SK텔레콤이 가장 눈에 띄네요. 15% 벌써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수익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현대모비스 54%대 또한 하나와 하나솔루션도 10%에서 2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16%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종목 역시나 계속 가져가 봐야겠죠? 전략을 좀 바꿔볼까요? 자동차주들은 쉽게 매도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맥락들이 있냐면 2021년 시장에서 가장 이슈, 화두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율주행과 관련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 충분하고요. 아마 단칼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게 현대모비스 신고가 한번 기원해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현대모비스 역시도 이 신고가 왜 돌파 못하겠습니까? 삼성전자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이제 가실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 어제 많이 올라오고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30만 원 박스권 보실만 해요. 짧게 보지 마시고 통신주들을 한번 길게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5세대라든가 6세대 이 통신까지도 같이 부각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과 통신 업종은 넉넉하게 길게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냐쌤 이렇게 바쁘게 전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 방송에 좀 집중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통신주 계속 가져가 보자 힌트 한 가지 더 얻어봤고요. 일단 이번 주 흐름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철강주, 금속주, 섬유주 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모두 다 좀 사이클이 돌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흐름 좀 다음 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지 한 주간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움직였던 것들은 뭐냐면 가장 크게 부각됐던 거는 2차 전지 섹터예요. 지금 이제 LG 화학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60만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 SDI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중국에서 CATL 카트를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양보다 더 많이 한다라는 위기의식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정성은 검증되지 못한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그 부품과 함께 2차 전지 역시도 계속 갈 수 있다. 지금 이제 삼성 SDI를 비롯해서 LG 화학 같은 거 보면 오늘 이제 고가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월요일 시점에서는 종가로 끌어올릴 만큼 하락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은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SDI 사례를 본다면 결국에 지금이 아니라 67만 원 미만에서는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아니고 신규 매수란다면 67만 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금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성우 하이텍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역시도 자동차 부품주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격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같은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왕 본다면 우리는 6,000원 밑에서 한번 다시 보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는 영역까지는 볼 수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도 역시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한 단계 물렸을 때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에서 오늘 움직였던 게 이제 모트렉스입니다. 자, 모트렉스도 지금 보면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그런 맥락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대량 거래 나왔잖아요. 하지만 2021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율주행 섹터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고 시장에 관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은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이것도 7,000원 밑에 6,500원 수준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말면 되죠. 철저하게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기다렸으면 좋겠고, 이 자율주행과 못지않게 저는 지금까지 소외됐던 쪽에 한컴 MDS라고 있는데요. 자, 이 주식은 저희 이제 빨간 맛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자, 한컴 MDS는 자율주행이 부각되면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11,000원 미만이 이거 무조건 잡아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지금 테마가 들고 있고, 삼성, 현대에서도 이쪽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역시 인포테인먼트 역시도 지금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단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 쉽게 포기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다냐쌤이 포지션을 살짝 바꾸셨습니다. 그동안 낙폭 과대였고 실적은 좋은데 좀 낙폭이 과대였던 자동차 부품주들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 성우 하이텍, 모트렉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나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단기 과열로 인해서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가져가고,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다시 주셨네요. 한컴 MDS 이야기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좀 전략을 세워볼게요. 사실 다음 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주가상 흐름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비롯해서 다음 주 전략도 좀 세워볼까요? 다음 주에 가장 크게 국제적으로 관심된 것이 국제가전박람회 회하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거든요. JP모건 관련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반영됐어요. 아프타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국제가전박람회에 관련된 것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부분들은 결국에 롤러블 디스플레이라든가 미니 LED, 마이크로 LED
이런 쪽으로 부각되고 있고 아울러서 또 나오는 것이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관련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 있게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 서울 반도체 같은 것들 이건 역시도 지금 실적 개선이 지속될 수 있고요. 지금 반도체 섹터와 가전 박람회 이슈 같이 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보더라도 결국에 보면 2만 원, 1,000원 밑에서는 한번 눌림목 나올 수 있어요. 눌림목 나온다 하더라도 이슈 때문에 움직여서 눌림목 나오면 이런 것들은 올해 실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5,000원까지 끌고 갈 수 있고 한번 오늘 연말까지 한번 본다면 3달 한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디스플레이 섹터라든가 제품 쪽, 부품 쪽 이런 쪽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있는 게 갤럭시 21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갤럭시 S21 관련 부품 관련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좀 볼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화전자라든가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상승할 여건이 있죠. 자화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이것과 같은 게 파워로직스입니다. 자, 파워로직스는 이 부분은 갤럭시 S21 부품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재활용 이런 이슈들까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상황에서 이 고가를 돌파했는데 나오지 못했다면 파워로직스 궁극적으로 9,000원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바닥권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12,000원 오늘 고점에서 걸렸지만 이거 돌파는 시도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다음 주 정부 전략회의 중에서 5세대 통신과 6세대 통신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통신 부품 장비들이 움직일 거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오늘 통신 부품 장비들 이거 사보자 그랬는데 일단 다음 주에 있는 게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솔리드라든가 RFHC라든가 서진 시스템 이런 쪽들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통신 부품 장비도 2021년 실적 개선은 지속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자, 솔리드 같은 경우도 11,000원 초반이면 한 번쯤 짧게 보신 분들은 13,000원이겠지만 한번 간이 크신 분들은 14,000원 돌파를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또 갤럭시 새로운 모델이 공개가 되고 5G, 6G 전략 회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5G 관련주 핸드폰 부품주가 좀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장난삼아 상반기 안에 3,500 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러다 정말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강한 시장인데 이제는 무서워서 투자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많은 분들께서 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저희가 어디에 좀 포지션을 맞춰볼까요? 지금처럼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개인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따져서 120포인트씩만 하루 올라가면 김대한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3,500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3,500 간다 한들 개인 투자자들이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봐야 될 게 다음 주는 일단 지금처럼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세는 단기로 지수 상승이 끝나는 무렵 여기서 추가 상승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으면 박스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 오늘 새벽이죠.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당선자로 확정을 졌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해서 1월 20일까지는 적극적으로 우리 수익 추구 전략을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점에서 이제 당선자가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당선인 확정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소멸돼 가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지수의 조정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취임하기 전에 지수 빼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쪽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시가총액의 큰 비중이 제약바이오 쪽들이 비중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고평가 인식이 되면서 이런 쪽들이 조정을 받은 주가 밀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봤을 때 업종 대표주라든가 제약주 말고 실적이 기대는 반도체 부품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세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시장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안정화를 취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코스피가 갔을 때는 코스닥 역시도 급락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결국에 천수락 한번 밟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급적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하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나왔거든요. 대형주들이 움직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는 주식 간다고 해서 가는 주식 SK텔레콤이라든가 뭐 현대차라면 따라갈 거냐?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록 바이돌이 날아가지만 언젠간 날다 보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어느 쪽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항상 말씀드렸던 게 가는 주식 말고 갈 준비하는 주식을 업종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업종이 지금 상대적으로 쉬어가느냐 이걸 보면 결국에 조선 업종들이 지금 쉬어가고 있죠. 아울러서 디스플레이, OLED라든가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늘 관련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들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은 거기 때문에 시세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실적입니다. 실적. 2021년 실적 개선이 되고 2022년, 2023년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옐로팀 맥락이라든가 중소형주들 틀림없이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 받지 못하고 왕따당해서 가지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속상할 수 있지만 이제 오리 속에서 백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의 종목군들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다. 지금은 비록 소외됐지만 요 소외시킨 그들 종목군들이 나중에 틀림없이 효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보지 말고 후일을 도모하면서 나중에 내가 애를 잘 키웠구나 만족하면서 계좌 수익은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선 기자재 관련주, OLED 관련주 힌트 받아봤고요. 이렇게 단야 선생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마지막 거래 사상 최고치부터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번 주 내내 뜨거웠던 시장이었습니다. 3,000선 돌파, 그리고 오늘은 3,150선 안착에 성공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통큰 매수, 그리고 또 오늘 외국인의 매수 덕분에 지수가 계속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눈을 뗄 수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세워드렸던 전략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수익 많이 보시고 소외감 안 느끼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